오테라 오늘도 테슬라 인사이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호수고요. 우리 오테라의 히어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엄청 덥고 그죠? 네. 근데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네,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용히 좀 지나고 비는 시원하게 뿌리되 피해는 없이 지나가라.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대기권을 막 흔들어서 이제 좀 찬바람 좀 아침 저녁인 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근데 오늘 뭐 태풍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약간 이제 가을이 오는 느낌인가? 아유 절대 아니겠죠? 아직 8월 9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태풍 피해 없도록 또 지금 남부지방에는 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제주도는 이미 왔죠. 네, 제주도는 이미 한번 뒤집어진 것 같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데이빗 주님 반갑습니다. 1번 1등으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데이빗 주님이 오늘 1등, 아쿠아님이 오늘 원래 단독 1등인데 늘 오늘은 지금 바쁘신가 봐요. 자, 다른 분들 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네. 8월 초에 또 휴가 7월 말 8초에 휴가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약간 조용했지만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용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멋지십니다. 재용님, 윤재용님 인사를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희는 오테라입니다. 늘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와 펀더멘털 분석과 일론 머스크는 뭘 하는지 요즘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오테라입니다. 블렌덕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오테라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함께 해주시는 김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네. 많은 분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 한 200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절반 이상은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저희 영상을 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나서 다 보고 좋았으면은 슈퍼챗은 못 사줄 망정 구독은 하셔야죠. 그죠? 네.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지금 라이브 영상에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저희 오테라를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구독자는 현재 6,400, 5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름이 다가가기 전에 저희가 목표했던 10,000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뭐 갑자기 또 뭔가 터질 수도 있죠. 갑자기 뭔가 우리 저희 영상이 하나 막 20만 회가 나왔어. 조회수가 막 알고리즘에 엮여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님, 강영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영훈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뒤에 배경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저희 지난번까지 있던 광고판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두유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회사 함께 해주고 계시죠. 두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지난번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죠. 비건 인증을 받은 non-GMO 콩으로 만든 유기농 두유 바리콩 48팩 48개가 들어있는 팩을 저희가 할인해서 저희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47,900원에 저희 함께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할인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특별히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것은 또 우리 멍멍이나 댕댕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기농 펫두유 역시 이것도
이 논 GMO 콩으로 만들어서 아주 건강하고 또 잘 유익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멍멍이들이 먹는 펫두유는 3만 원에 원래 10봉이 들어있는데 플러스 10봉 1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구입해 주시면 더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알리고 싶으신 분들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테슬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자, 테슬라 주가가 요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신데 많은 상황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으십니까? 때가 있어야 될 거고요. 사실은 오늘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세미트럭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모델 3가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모델 3의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세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호재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 호재들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반응이 좋다든지 또는 이제 세미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서 세미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세미가 파일럿 프로덕션에 있으면서 실제 프로덕션에 없는 점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인 생산을 하는 분들 이런 소식들이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다시 좀 상승성을 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박스권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네네. 지금 이 시기를 구매에 좋은 시기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모든 그러니까 이 매수와 매도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개인적 판단들을 내리시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현재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체크해 주셨는데 그럼 주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249달러 7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0.7% 하락을 했는데 뭐 어제는 테슬라의 뭐 특별한 그런 뭐 이슈나 주가에 영향을 줄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250달러를 붕괴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볼까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 오테라 라이브를 할 때까지만 해도 260달러 언저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번 쭉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한 10달러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요거는 이따가 뭐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지만 아무튼 뭐 이 일론 머스크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테슬라를 떠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약간씩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있지만 이미 2, 4분기 그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가이던스를 2, 4분기가 3, 4분기가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즉 상하이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이나 그다음에 오스틴 텍사스 공장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세일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던스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을 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흔히 말해서 풀 가동을 해야 램프업, 즉 양산 구간에 들어가서 비용 절감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수익률 하락의 저점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소식이 있었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예를 들면 7월 달 매출이 전년도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좀 하락을 했지만 BYD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전해지면서 지금 테슬라에게 주가에 하방 압력을 좀 놓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큰 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하나씩 진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MTS를
켰습니다. 저의 테슬라의 수익률은 45%로 급감했습니다. 두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했던 제 테슬라가 지금 두 주 제 평균 단가는 $172거든요. 네. 여전히 수익은 수익 중이지만 그 전에 거의 $300 근처에 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번에 애플이 매수가 됐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고 있는 사이에 애플이 매수가 됐는데 네. 애플은 아주 매수 실패. 고점에서 제가 애플을 더 매수를 하는 바람에 애플은 결국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요. 제 수익률이. 기분이 안 좋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윤재용님은 오히려 지금 더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데이빗 준님께서 로빈후드 앱에서 애프터마켓 가격을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251, 그러니까 시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또 최근에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자체가 계속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5거래를 하락하다가 그저껜가 잠깐 올랐다가 어제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무디스 국제 신용평가사 네, 이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은행들 요즘 신용평가사들이 자꾸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이나 또 미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자꾸 낮추고 있어요. 네. 자, 이러면서 무디스가 10개의 중소은행에 대해서는 등급을 강등을 했고 11개 추가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지금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쭉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러면서 올해 초였죠. 그 실리콘밸리 뱅크 항상 그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이런 게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에는 CPI가 또 발표됩니다. 7월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요 이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시장에서 대부분의 빅테크주들, 기술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아마존도 1.6%, 알파벳 0.1%, 메타 1.2%, 넷플릭스도 떨어졌고, 테슬라 보시는 것처럼 0.7%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1.6% 떨어졌고, 반면에 애플은 0.53% 어제 올랐는데 그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제 살짝 반등한 겁니다. 떨어진 거에 비해서 반등폭이 매우 미미한 상황. 자, 여기까지 뉴욕 시장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끝난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아주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흔들리니까 지금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락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어제 떨어졌으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강영훈님께서는 머스크가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러면서 M3 하이랜드, 사이버트럭 이런 것들이 나와야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역시 박사님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루시님이 오셨네요. 박루시님이 지난주에 발리에서도 라이브를 시청하셨던 박루시님이 지금 발리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협찬으로 드려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예,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발리에서 온 선물까지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저희 라이브 시청해 주시는 분들 서로 오신 분들과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박사님께서 이제 또 해주실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박사님께서 대답도 해주실 거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서 시청해주세요. 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인사이드.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세미트럭입니다. 제 세미트럭을 하기 전에 광고 하나 세미트럭 듣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마시셔야 할 광고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테슬라 인사이드는 이어가겠습니다. 다리의 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테슬라 인사이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나 봐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오늘 벌써 5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형님께서 슬라의 인생 걸었다 2030년까지라고 하시면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약간 이 테슬라 매수 타점, 매수 요정으로서 이제 약간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좀 한 2주 정도 더 사볼까 생각하면서, 그러면 천주를 목표로 사시면 2030년에서는 배당금만으로도 연금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차곡차곡 계속 모아가 보려고요. 그럴 전제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 세미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트럭에서 좀 네.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그런가요? 이제, 세미트럭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파일럿 프로덕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격적인 양산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작년 11월에 이제 한 21대 정도를 펩시에다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펩시에서 지금 약 8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펩시에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펩시코 코퍼레이션에서 세미트럭이 어땠는지, 어떤 장점이 써보니까.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이 정도의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본격적으로 세미트럭은 양산에 들어간다라면은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승부를 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제가 좀 들었어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이 제가 이미지는 준비 안 해갖고 왔는데,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코가 길게 나와 있는 코가 그쵸. 길게 나와 있고, 뒤에 엄청나게 그 뒤도 길어가지고 침대도 들어가고 테이블도 그쵸. 들어가고 거기서 식당도 들어가고 먹고 자고 하죠, 막. 네, 이러한 것이 이제 미국이고, 한국과 유럽에서 쓰는 것은 이 유리창이 그냥 밑에 그냥 깎였죠. 절벽같이 쭉 절벽같이 떨어지는. 깎였죠. 근데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은요, 여기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그 가장 작은 코를 가졌고요. 튀어나온 미국에서도 부분이. 스타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유럽 시장 공략과 한국 시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 평가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일렉트릭에서 보도가 나온 것인데, 펩시코에서 어떻게 세미트럭을 이용을 했는지, 그러면서 트럭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이미지 좀 보시는 것처럼 21대 정도가 펩시콜라에 배달이 됐었고, 이렇게 펩시콜라에서는 특히 펩시콜라 전체가 아니라 펩시콜라 서부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네네. 지역에 배달이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 메가 차저라고 하죠. 슈퍼 차저가 아니라 트럭용 전문 차저들을 갖다가 펩시 공장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펩시코에서 작성한 런온레스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거 잠깐 영상 멋있다. 앞부분만 좀 저희 볼까요? 쭉쭉쭉쭉 해서 전체 화면 보기로 틀고, 이게 또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비메오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펩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unless라고 하는 것은 적은 연료로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어서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서 이 펩시에서 원래 이런 트럭을 쓰고 있었었는데 이 저희가 좀 넘겨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전통적인 미국에서 코나운 트럭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트럭들을 대체하고, 원래 펩시에서는 이런 대형 트럭들을 전통적인 디젤 트럭이죠. 디젤 트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뒤에 보입니다. 네네, 21대 이 전기를 되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운전사들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운전사들이 여자분도 계시고 이 운전사들 인터뷰를 하나하나 따고 이것들의 성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거 저희 안내에다가 써드릴 테니까 링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되면서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인터뷰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것이 기사에서 나왔던 거라서 보시죠. 이 화면 보시면 전체적으로 21대 중에서의 대부분은 100마일 정도에 가는 범위 내에서 배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니죠. 펩시콜라라든지 치토스라든지 치토스, 뭐 세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펩시코에서 나오는 것을 배달했겠죠. 근데 100마일이면 161km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세미 트럭에 30톤 정도, 36톤 정도 최대 적재 정량을 하고도 세미 트럭은 800km를 간다고 그랬어요. 네. 800km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경쟁사 제품들 외에는, 중국에서 아직 생산하지 않지만 생산할 거라고 하는 거 외에는 볼보라든지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고 시판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가봤자 300km거든요. 그쵸. 300km인데 지금 과연 800km를 갈 수 있는가? 근데 유감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근거리 배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100마일 이내에서 배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161km입니다. 160km 정도.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작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대로 된 영업 시간 하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장고장도 없었다고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지만 이 21대 중에서 3대는 장거리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마일에서 450마일을 뛰었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250마일 정도면은 한 402km를 얘기하는 거고요. 400km 정도. 네, 400km 정도고 450마일 정도를 724km입니다. 오. 그러니까 724km니까 거의 800km에 육박하는 건데 그럼요. 이것을 이 루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세대가. 충전 안 해도. 네, 한 번 충전하면 800km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750km를 1회 충전 없이 450마일을 왕복 450마일이겠죠. 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재했던 것도 실제로 약 30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30톤을 싣고서도 700km를 왔다, 750km를 40km를 724km죠. 70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약속했던 최대 적재량이 30톤을 싣고서도 800km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왔는데 이 루트를 좀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림은 펩시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자기네들이 실제로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장거리로는 250에서 400마일을 하루에 바로 갔다 오는 거고, 물건은 베버리지,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8,200이온스가 이것이 한 34톤 정도 됩니다. 34톤에서 36톤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적재를 싣고서도 아무 문제 없이 250에서 450마일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언덕도 있었을 것이고 내리막길도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실제 테스트에서 제3자 즉 테슬라에 의한 테스트가 아니라 펩시코에 의한 테스트에서도 테슬라 세미트럭이 약속했던 바들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기 트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이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 800km 정도는 가지면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차피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을 한 번에 운전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운전사가. 네, 그쵸.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두 명이 그러면 같이 그 타야 교체 기간에 이 충전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펩시코에서 충전하는데 또 시간 얼마나 들었는지 통계도 냈어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이 펩시코의 이 메가 차저, 그러니까 슈퍼 차저가 아니라 트럭은 세미 트럭은 메가 차저였습니다. 메가 차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슈퍼 차저 네트워크의 메가 차저도 한 대. 그러니까 즉 유럽도 진출할 계획을 테슬라가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750kW, 그러니까 1시간에 750kW를 갖다 충전할 수 있는 이 메가차저의 충전을 펩시콜라 안에다 설치를 했었고 약 80%를 충전하는데 45분이 걸렸다. 이 정도면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휴식을 갖고 80%를 채웠다는 건 만약에 20% 남아 있는 상태에서 80%를 채우면 100%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45분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운전자들이 체인지업을 한다라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이 세미 트럭을 미국에 있는 디젤 트럭들, 유럽에 있는 디젤 트럭을 대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디젤 트럭보다 비싸거든요. 한 30% 정도 비싸다라는 거죠. 그럼 이 30% 비싼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차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계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체적으로 또 하나 정말 테슬라다운 거예요. 여기다가 솔라를 설치를 해줬어요. 솔라 패널을. 그러니까 펩시콜라 공장 위에다가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해서 이걸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로 쓴 거죠. 자체가. 그리고 그 여기다가 메가팩도 조금, 그러니까 메가팩은 아니지만 파워월도 설치를 해서 에너지도 저녁에 낮에 만드는 걸 저장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인 가격으로도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마일당 1.7kW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좀 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네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환산을 해보면 뭐냐면 킬로와트당 14센트 정도가 비용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면 디젤 비용에 비해서 23% 정도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연으로 환산까지는 못했지만은 보통 한 3년 정도가 돌아가면 디젤차, 그러니까 디젤 트럭하고 이 전기차 트럭이 이 등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3년 정도는 테슬라 세미를 타주면 이 구입 비용을 뽑는다는 거예요. 또이가 되는 그리고 거죠. 3년 이상을 몰게 되면 당연히 3년 이상 몰게 되겠죠. 그러면 디젤 트럭보다 테슬라 세미가 이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재생에너지를 쓴다,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세미 트럭의 수명을 갖다가 뭐 8년에서 뭐 이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디젤 트럭보다 저렴하다라는 것, 더 경제적이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운영 결과에서 판명이 됐다. 즉 23% 정도 연료비가 절약되더라.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로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세미 트럭이 생산만 된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판매처들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은 세미 트럭의 매출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미 트럭은 한 대 대당 가격이 되게 $30만 이상씩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률도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쵸. 그래서 세미 트럭의 어떠한 되게 비전이 되게 낙관적으로 나왔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 트럭이 생산되고 판매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실적과 특히 테슬라의 매출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이러한 매출 대비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또는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할 부분이 매우 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과연 운전자의 부분에 탔을 때 사각지대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독특하게 그쵸. 코가 없는 듯 있는 듯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 있는 거를 금지하냐면, 코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미국의 디젤 트럭은 유럽에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미국은 도로가 널찍널찍해요. 그렇죠. 널찍널찍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어도 큰 위험성이 없는데, 유럽같이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 또 한국같이 도로가 좁은 지역과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코가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미 트럭에는
과연 사각지대가 없는가 했는데 이것이 이용자들 그 21대를 운전자들. 운전했던 운전자들의 평가가 뭐냐면 so comfortable. 오, 되게 편안했고 편하고. easy to drive. 운전하기 편했고 쉽고. 대단히 그 프론트의 트럭의 앞에 자기가 위치할 수 있어서 the views are amaz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야가. 뒷면 같은 시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거기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바로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백미러가 모니터로 대체됐잖아요. 네네. 아예 백미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백미러가 아예 없는데 이것이 이제 모니터로서 되는데 모니터도 바로 한두 시간 안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Views are amazing. 어메이징. 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었다라는 것, 운전하기 되게 편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들도 운전을 그러니까 트럭을 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세미 트럭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됐을 때 시장성이 나름대로 담보될 수 있는 평가였기 때문에 이번 펩시코에서의 21대의 파일럿 테스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사진이 이제 나왔네요.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운전하는 모습들, 펩시콜라에서 운전하는 모습인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각지대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운전자들의 평가예요. 이게 이런 특이한 게 운전석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백미러는 지금 이렇게 모니터 저기 화면 양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테슬라가 여러분들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했던 거예요. 테슬라의 세미 트럭의 총 판매 목표가 몇 대냐면 2천만 대예요. 와, 2천만 대요? 네, 2천만 대를 자기네들이 팔겠다라는 거고 옆에 지금 맨 오른쪽에 저기 헝겊에 가려져 있는 7천만 대 저기 뭐냐면 모델 2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정도를 팔겠다라는 거라서 대단히 많은 세미 트럭이 시장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델 3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 3가 아니죠. 이게 모델 S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델 S와 모델 X를 합친 것에 반 정도의 판매 대수를 세미 트럭의 흔히 말하는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마켓 사이즈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미 트럭이 실용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뉴스를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8월 1일자 뉴스입니다. 뭐냐면 이 노란 선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 노란 선 부분에다가 메가 차저를 지금 설치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 차저만 12,000개를 갖다가 미국 북미 땅에다가 지금 미국이 저기 테슬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선 메가 차저를 즉 이 노란 선에서는 중간 중간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갖다가 횡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러한 메가 차저가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해서 설치가 된다는 건데 특이한 점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죠? 여기하고 여기가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하나가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시작해서 프리먼트 기가 팩토리까지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샌시몬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멕시코 기가 팩토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멕시코 기가 팩토리, 프레몬트 기가 팩토리, 캘리포니아 기가 팩토리,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세 개가 연결돼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까지 물량들이 오고 가는 것에 세미 트럭이 투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퍼스트 커스터머로 지금 파일럿 커스터머는 펩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커스터머로 테슬라 스스로가 세미 트럭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 메가 네트워크 차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이 노선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실적들을 보여주고 좋은 성적들을 보여준다라면 그리고 테슬라가 나머지 지역으로도 메가 차저를 놔두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 시장성 확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들이 누적이 된다면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으로도 세미 트럭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좀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오늘 구두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걸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봤는데 그래서 자료화면을 못 만들어 갖고 왔어요. 뭐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모델 3의 리프레시 모델. 아하. 페이스리프트. 예, 그때 저희가 입부장 하잖아요. 스포츠카 갖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8월 14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2주간 브레이크에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거기서.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9월부터 아마 모델 3의 신모델이 생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는 시장이 되게 좋은 소식으로 나타날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8월간 2주 동안 상하이 공장이 쉬게 된다는 것은 뭐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고 이번 그쵸? 그 업그레이드가 모델 3 신형 모델이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두 가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세미 트럭이 생각보다 쓸만하다,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나온 펩시의 후기들 네.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약속이 테슬라의 프라미스가 사실이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이 그 다음 날부터 막 갑자기 세미 트럭이 생산되고 팔리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미 트럭 자체가 두 번째 파일럿 테스트로 또 이제 이 테슬라의 공장끼리를 연결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는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멕시코의 기가 팩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기에서 세미 트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도 뭐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갖다 주겠죠? 네, 왜냐하면 저렴하게. 세미 트럭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에서는 많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쵸. 아 디젤 거 그냥 저렴한 거 10만 달러 이하 거를 하나 사서 뭐 쓰면 되지. 뭘 굳이 얼마나 차이나가 비싼 나겠냐. 3배 정도 비싼 세미 트럭을 굳이 또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거거든요. 진짜 이득이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이제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 미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디젤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스쿨 버스들은 다 바꾸고 있잖아요. 전기 버스로. 그렇죠. 그래서 버스로 바꾸고 있는 건 트럭도 바꿔갈 가능성은 높지만 자발적으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뢰를 주는 거죠. 충분히 너네 3년 정도만 운행하면은 원가 뽑아. 왜 디젤보다 25% 정도 저렴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을 실제로 파일럿 운영을 통해서 펩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스스로가 파일럿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과들을 보여줄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다시 요약을 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영훈님이 세미트럭 생산 플러스 FSD를 통한 자율주행 여기에다가 슈퍼차저에서 자동 충전되면 이거는 물류의 혁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육상 운송에서 운송기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나중에 물류비 상승이 가팔라질 텐데 무선 충전 FSD 세미트럭은 육상 물류 시장도 접수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요번에 또 하나 있죠. 테슬라가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뭐 이런 거 다 가져올 걸 내가 왜 그러니까 뒤에 스타트업을 있습니다. 인수 뒤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있습니다. 인수했는데 그게 인덕션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와이어리스 충전이에요. 네, 무선 충전. 네,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FSD를 쓰면서 언젠가 다가올 무인 화물 트럭 운반, 특히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 우리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이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루트 외에는 얘는 갈 일이 없으니까. 고속도로로 달리고. 네, 고속도로도 많이 가고 정해진 루트, 그 루트 안에다가 변화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 외에는 트럭은 갈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사람은 항상 즉흥적으로 나 오늘 저녁 밤에 속초 갈래 뭐 이렇게 해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속초에 고속도로에 공사가 한참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될 수 있는 거고 뭐 속초에 또 갑자기 갔더니 바닷가에 갔더니 음주를 많이 한 술을 많이 드신 청년들이 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화물 트럭 같은 경우 예측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율주행이 편할 수가 있고 오늘 그 인수한 이런 와이어리스 충전 회사 독일 회사 이런 회사들 방법을 슈퍼차저에 적용한다라면 충전 지점까지도 무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중간 어쨌든 뭐 세미 트럭은 어느 물류센터에서 어느 물류센터로 가는 그런 루트가 대부분일 테니까. 그죠? 네, 배달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차저, 메가차저를 쫙쫙쫙쫙 설치해 놓으면
가다가 충전하고 가다가 또 가고 자연스럽게 네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 준님이 전비가 1.7kWh per 마일이면 킬로미터로 따지면 1km당 2.72kWh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엄청 무거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치고는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면서 결국 세미트럭 양산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메가차저 네트워크 같습니다. 기존의 슈퍼차저로는 레벨 4라도 충전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메가차저가 확보되어야 세미트럭을 많이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그 블룸버그 소식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차저 네트워크를 지금 미국에다가 횡단하는 걸로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지금 설치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가차저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성들을 더 높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미트럭의 날로 진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쪽에서도 유럽 쪽에도 세미를 진출시킬 할 수 수 있지 있는 않을까. 메가차저를 그걸 저희가 사진을 보고 찾아냈죠. 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펩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미 트럭들을 후기를 어떤지 이게 진짜 괜찮은지 네. 한번 일단 펩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하다 그랬죠. 어메이징 뷰라고 했잖아요. 네. 어메이징 뷰. 트럭에서 보는 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메이징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테슬라 최신 뉴스 확인해 보시죠. 다리의 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 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오테라 여러분들의 테슬라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는 오테라입니다. 테슬라 인사이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1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오테라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역시 지난주에 휴가를 많이 갔다 오셨군요. 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고 박루시님은 인증도 해주셨죠. 발리에 계신다고. 진짜 발리에 계셨던 거 맞죠?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쨌든 지난주보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확실히 휴가철이구나 요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오테라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100분이 넘게 보고 계시지만 이 중에 절반 50명이 넘는 분들은 구독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내가 구독을 안 했네 라고 하시면 바로 구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이 영상에 저희 링크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알고리즘을 타서 추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테슬라 뉴스들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박사님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던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뉴스. 자, 머스크의 오른팔 테슬라 CFO가 갑자기 떠났답니다. 왜 사표를 내고 나갔을까요? 교체 이유는 뭘까? 자, 테슬라의 제커리 커크원이라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사람입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 제커리 커크원은 1980 저보다 동생이네요. 85년생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학 기계공학 학사를 나왔고 하버드 MBA를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맥킨지에서 일을 하다가 2010년에
테슬라에 합류해서 일론 머스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네. 13년 어느 경영진보다도 일론 머스크와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요. CFO로서 재무 분야를 관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 운영 전반을 이 사람이 책임졌다라는 게 월가나 이쪽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한때 일론 머스크 그 다음 CEO로 이 커크온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후계자로 양성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고려를 했던 것으로 테슬라 이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돌연 이번 주에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테슬라 측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커크온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뭐 뉴욕 타임즈나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분석이 좀 나올 거라고 취재를 하겠죠. 네, 그래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나온 다음에야 저희가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가 아니라 요즘 X라고 그래야 되나요? X에서 네, 얘기를 X. 했죠. 직함 중에 헤드 오브 어쩌고 저쩌고는 다 뭐 페이크다, 가짜다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일론 머스크가 평가 절하를 했어요. 이 커크온 떠나는 걸 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싸웠나? 부분은 네? 싸웠나 둘이? 그래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 분석 그 기사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일론 머스크와 커크온의 관계가 약간 애플로 비교하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잡스와 팀쿡 같은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부 살림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총괄 엔지니어 그 중국계 그 총괄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신뢰도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전체 테슬라의 생산 공정 혁신에서 그 사람이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커크온 같은 사람이 경영을 보좌할 수는 있어도 테슬라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혹시 물러나더라도 네. 엔지니어가 최고의 엔지니어가 당분간은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엔지니어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라면 가장 초기에 그 모델 S에 들어갔던 전선이 300km였어요. 네. 보통 자동차의 부품과 부품 사이는 다 전선줄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전선줄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 100m 들어가요. 이건 정말 엔지니어의 혁신이거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냐면 그럼 부품과 부품을 뭘로 연결하느냐? 이더넷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뎀이죠. 그러니까 즉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진짜요? 자동차 내에 부품과 부품을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죠. 한 300여 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이버 트럭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이더넷으로 연결해 버린 겁니다. 야. 이거는 왜 그렇게 되면은요. 전선줄을 연결하면서 이거 사람 손이나 하는 거지 기계로 못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즉 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생산에 있어서의 자동화가 완전히 안 되는 이유는 이 전선줄 때문이었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선줄만 이더넷으로 된다라면 기가 프레스가 찍어낼 수 있는 조형물도 커지는 거고. 훨씬 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기가프레스의 효과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넷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링이 된다라는 것은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동차 OS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 컨트롤링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유선 전선줄로 연결하면은 차량에는 정말 수십 킬로의 이 전선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100m로 줄였다라는 것은 엔지니어의 혁명인 거고 이것을 사실은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양계의 엔지니어인데 이런 사람이 저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테슬라가 승계받는 것들이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어떠한 혁명적인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커크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좀 테슬라를 나갔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아마 더 그런 기사들이 나오겠죠. 일단은 네. 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뭐 그런 관계인데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한때 비트코인과 이 닷지 이런 코인들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회사의 재무에 뭔가 리스크를 준다. 이런 거를 좀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도 한 일각에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코인 투자하고 이런 갖고 코인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럴 수 있어요. 좋지 않다.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썰도 지금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주님이 이더넷 굿 아이디어라고 댓글 네. 쓰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박사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신 거 테슬라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인가? 라는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가 독일의 전기차 무선 충전 업체인 와이페리온이라는 회사를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90억 원에 인수를 했답니다. 와이페리온은 전기차용 무선 충전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인데 주로 산업용 장비에 충전기를 탑재하는데 특히 트럭과 지게차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이페리온은 자사 제품을 장착한 차량이 충전기 위에 위치하면 93%의 효율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무선 충전 업체 와이페리온을 인수했으니까 이거를 진짜 테슬라가 이제 구현할 것인가? 무선 충전 기술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세미 트럭과도 또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것이 과연 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차를 하고 특히 트럭 부분에서 무인 배달 같은 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충전이 사람으로 하면 충전기 계속 소에서 기다렸다 꽂아주고 꽂아도 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멈추면 충전이 돼서 자동으로 나오는. 아까 사실은 지금 제가 옆에서 지금 웹사이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그림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왜냐하면 이 충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트럭과 이런 지게차들이 이렇게 뿅 이렇게 이게 들어가면은 밑에서 쫙 충전이 되는 인덕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지만 여하튼 다음에 또 찾아보죠.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특히 화물차 특히 세미 트럭 세미에서는 세미 트럭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덕션 방식 아래에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건가? 차가 이렇게 쏙 들어오면 이 아래에서 네, 맞습니다. 뿅 이렇게 충전이 네. 되고 또 이렇게 또 떨어지면 알아서 또 가고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찾아보실래요, 박사님?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와이페리온이라는 이 독일의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테슬라가 인수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테슬라는 이 회사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지 여기 효율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재미있는 뉴스인데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 독일의 베를린 공과대학 연구진들이요. 오늘 독일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네. 독일 또 베를린에서 공부하신 우리 박사님. 자,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이네. 때마침 베를린 공과대학 연구진이 이번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블랙햇 보안 컨퍼런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하는 탈옥 방법을 발표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전압을 순간적으로 변화시켜서 기계 오작동을 일으키는 전압 글리칭 기술을 사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테슬라 공과대학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AMD 프로세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프로세서 전압을 적절한 순간에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은 CPU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속일 수 있는 이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테슬라가 AMD 프로세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순간적으로 전압 글리칭 기술을 빡 주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만약에 이 글리칭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FSD 베타나 가속 부스트, 열선 내장 시트 같은 유료 기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AMD 프로세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거 기계적 결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AMD 칩을 아예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베를린 공과대학의 이야기인데, 자 이게 가능하게 되면 테슬라한테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해킹을 한 거잖아요. 네. 해킹을 한 거고 사실은 기술이라고 발전이라는 것은 뭐 항상 이 뭐 실패와 도전이라고 뭐 도전과 응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해킹 노력을 또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또 시큐리티 실력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즉 FSD가 깔려 있지 않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사실은 FSD가 다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뭐 3라든지 4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내서 나 FSD 사용할래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테슬라에 접속만 해도 그쪽에서 열어주는 거거든요. 오픈을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FSD가 사실은 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킹한 것 같은데 뭐 놀라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네. 이번 주에 그 행사에서 컨퍼런스에서 못하기만 해봐. 보안 컨퍼런스에서 공개한다니까 네네. 진짜로 되는지 네. 아니면 뭐 테슬라가 되면은 테슬라도 깜짝 놀라겠죠. 네네. 테슬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또 이걸 보시고 또 우리 국내 또 기술이 뛰어난 또 해커분들과 기술 개발자분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는 거 아닌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블랙캣 보안 컨퍼런스를 한번 저희도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상반기 전기차 중고 전기차 판매 1위가 테슬라 모델 3였다랍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KB 캐피탈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 차차차 아시죠 여러분들? KB 차차차에서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유종별 중고차 차량 판매를 분석한 결과 중고 전기차 판매량 1위는 테슬라의 모델 3였고 2위가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었고 3위가 GM 쉐보레 볼트 EV였답니다. 자 어쨌든 모델 3 테슬라를 중고차로 가장 많이 샀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로 전기차를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중고차 유종은 역시 가솔린 차량. 가솔린 차량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순이었는데 그 비중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판매 중에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산 사람은 3.7%에 불과했고요. 전기 중고차를 산 사람은 0.9%에 그쳤다는 겁니다. 아직 뭐 전기차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고차로 나온 매물도 많지 않았겠죠. 네? 네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저렇게 기사를 쓰려면 기사분이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에서 모델 3가 몇 대 팔렸느냐, 뭐 쉐보레 그것이 몇 대 팔렸느냐, 아이오닉이 몇 대 팔렸느냐, 몇 대 팔린 분모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쵸. 전기차가 몇 대 팔렸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보급률 대비 전기차 중고차 판매율이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1, 2, 3위가 예를 들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도적으로 모델 3가 판매량이 많았는데 당연히 중고차 1등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많았는데 아이오닉 5는 중고차를 별로 안 나오고 모델 3가 더 나왔더라. 그러면 뭔가 모델 3의 이 모델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또 이것이 시점으로서 요즘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면 모델 3 소유자들이 또 미국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다음 차를 사면 뭘 사겠느냐. 그러면 모델 3를 지금 곧 신차가 나온다니까 밀어내기 하고 있는 건지 뭐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맥락들을 좀 짚어줬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될 뻔했다라고 기자한테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이분들 정말 왜 이럴까요? 자 테슬라 메타 CEO 세기의 결투 X로 생중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자 저커 대 머스크의 싸움이 X에서 생중계될 것이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모든 수익은 참정 용사분들을 위해서 자선단체로 기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거 참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싸우는 겁니까? 이거는 왜들 특히 이러죠? 주커버그이 진심이에요. 최근에 주커버그이 큰 부부 싸움을 했어요. 왜요? 그 정원에다가 그 철장 싸움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케이지를. 케이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집에 마당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특집으로 저커버그의 1.0, 2.0, 3.0을 이렇게 해서 저커버그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쓴 특집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되게 네. 인상 깊게 읽었어요. 왜요? 근데 저커버그이 주짓수를 언제 배우냐면 메타버스에 올인하면서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올인하면서 망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성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베스터들한테 호강했죠. 엄청나게 욕 바가지로 먹고 주가 확 떨어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얻었는데 이거를 다 주짓수 훈련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스트레스 그러니까- 격투기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불안했던 거죠. 회사가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풀었는데 이 운동을 되게 격렬한 주짓수를 통해서 격투기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오. 이런 부분에서 저커버그는 지금 되게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들도 대단히 유명한 선생들도 네. 데리고 왔었고 뭐 지금 뭐 사진도 뭐 자기 가슴 털 나는 거 사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진심인 거고 저는 요번에 와이프가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를 기사를 보고서 그 케이지를 집에다 갖다 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에 정원에다가 이거 저커버그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이 매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뭐 그 대신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중계하지 않고 X에서 중계한다라는 거는 머스크는 여기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그 중에 또 깨알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합의한 거예요. 즉 페이스북이나 릴스에서 충분히 중계할 수 있는데 그거 중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만 중계하기로 한 것은 저커버그 그래 이거 너 먹어라 이건 준 거고 중계권은 대단히 그러니까 중계권인 거거든요. 이게 중계하고 예를 들면 뭐 KBS가 중계하냐 MBC가 중계하냐 이 문제에서 머스크보로 중계하라고 얘기를 한 그래. 거고 중계는 네가 하고. 자기는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심인 경우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다 격투기로 다뤘던 소년 청년. 저커버그. 이제 39살이 되긴 했지만 이 30대 후반기를 이 불안감을 회사가 망할 수 메타버스에 올인했다가 한번 실수했다가 요즘 메타버스 말도 안 꺼내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2만 명을 해고했어요. 2만 명을 해고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이게 다 주짓수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 분석에 의하면은 기자의 분석에. 육체와 정신의 승리였군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고 머스크가 한번 해볼래 뜨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조금 너 말한 거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한번 받았어. 진짜 직접 붙어보겠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머스크가 혼쭐이 나면서 그 다음에 X에 도움이 되는 흥행에 성공하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저는 머스크가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고 지더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머스크가 해야 될 것은 X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주커버그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열심히 진짜 이러면서 아마추어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우승도 네. 하고 막 이랬다니까. 네. 얼마나 그게 그냥 열심히 했는지. 즐거운 상황에서 했던 그 자기의 여가 시간에 보냈던 그러니까. 운동이 그게 아닌 아니네요. 거예요. 호수님이 지금 테니스 하듯이 네. 저는 테니스 대회를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커버그이 왜 테니스 같은 거 안 했겠어요? 이거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려 부시고 내가 승리하고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고. 이기고 나는 지금 현실에서는 메타버스 때문에 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박살내고 이러한 승리감을 가질 수 있는 운동 여기에 저커버그이 빠졌던 거고 저커버그는 여기에서 자기가 이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머스크마저 이겨버리면 자기는 이제 왕중왕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박사님의 피셜에 의하면 주커버그는 뭐 이걸 X에서 중계하든 뭐 릴스에서 중계하든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와이프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케이지를 직접 정원에 들이는 순간 싸웠어. 뭐 큰 부부 싸움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 뭐 잘 사니까 뭐 주택이 9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잘 되든 뭐 X가 잘 되든 상관이 없고 제가 보기엔 주커버그는 그냥 일론 머스크를 때리고 싶어. 그런 거죠. 예, 예. 그 집이 9개나 저커버역이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있고 뭐 저기 뭐야 샌프란시스코에도 집이 그쵸. 3개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케이지를 갖다 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니 체육관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거기 가서 하면 되지. 거기서 하면 되는데. 뭘 집에다가 그것도 정원에다가 케이지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아니면 거기서 붙자고 하면 되겠네. 일론 머스크랑 자기 집 마당에서. 네, 어? 네.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일전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역기를 들고 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얘도 일터에 자기도 일터에 역기를 가져왔대요. 역기 갔다 온 거하고 케이지 갔다 온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투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싸움은 그러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라고 누가 X에서 질문을 했대요. 일론 머스크한테. 그랬더니 이건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다. 사나이는 전쟁을 사랑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원래 머스크가 좀 이해 못한 햇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둘이 언젠가 싸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날짜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둘이 뭐 실제 진짜 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뭐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치지만 말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재밌으니까 좋죠. 자 데이빗 주님이 제발 주커버그 결투하지 말아주세요. 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결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가가 구매 시점이 언제냐면 주커버그한테 질 때. 일론 머스크가 지면 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주커버그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도복도 막 차려입고 막 진심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약간 반장난이야, 그죠? 그래서 근데 물론 체급 차이가 있어서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PD님? 역시 덩치. 덩치. 한 방에 체급이 머스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 정도 되니까 진짜 보고 싶네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요. 동접사수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날걸요? 서버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막 사람들이 볼 겁니다. 내기도 엄청 할 거고 베팅 업체들에서 막 내기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가팩토리에 관련돼서 중국에서 지금 신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저도 기사를 보니까 자 지금 테슬라가 멕시코의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중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7개 회사가 동반 진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기가팩토리를 테슬라가 멕시코에 만드니까 중국의 부품업체들도 테슬라에 따라서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서 거기다 납품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싱글벙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에코프로들이네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인 거죠. 중국의 닝보쉬성이라는 회사가 최대 2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멕시코의 생산기지 설립을 발표했고요. 이미 또 산화, 터프 뭐 이런 회사들이 다수의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멕시코에 동반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회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피터 첸 ZF 엔지니어가 테슬라는 멕시코 기가팩토리 운영을 지원할 중국 협력사가 필요하고 중국 부품사는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좋아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뭐 중국 에코프로가 나오겠다는데 뭐 특별하게 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봐야겠다는 것은 그만큼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지금 모든 기가팩토리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거든요. 그쵸. 생산량도 그렇고 램프업 그러니까 즉 양산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협력 업체들과의 어떠한 그러니까 즉 티어 1 서플라이어라고 보통 테슬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어 1, 티어 2까지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까지만 관리하고 3차 벤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1차 벤더들하고의 협력 관계에서 좋은 실적들을 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멕시코에서 같이 가져가는 거 제가 보기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멕시코 자체는 아직까지 벤더들이 발전해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 기가팩토리에서 지금 일단은 호흡이 잘 맞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갈 때도
같이 네네. 가면은 효율성을 더 또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비춰서 보면서 저희가 중국 기업들과 테슬라의 관계를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테슬라, 포드도 주목한 친환경차 시장 강자 떠오른 현대차라는 기사입니다. 아, 예. 이거 테슬라 제목 들어가서 지금 뽑으신 거예요. 이거 현대차 이거 빨아주는 기사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도 네. 현대차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까 한번 네. 보는 겁니다. 자, 관심이 많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가 네. 나오면 자, 그래서 자, 현대차 일단은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비싼 차를 팔아서 뭐 내연기관 차를 팔아서 내는 실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4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삼성전자가 죽쓰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러면서 앞으로 전망도 밝습니다. 친환경차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현대차의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다는데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한 19만 2천 대의 친환경차를 글로벌 시장에 팔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친환경차를 팔고 있고 2분기에 글로벌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8.1%였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2%였는데 이것을 크게 웃돌았다는 거죠. 어쨌든 친환경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친환경차 판매가 19만 2천 대인데 여기에서 실적에 도움이 되고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올해 2분기에 전체 친환경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9만 2천 대 판매한 것 중에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가 요즘 현대차가 꽤 잘 팔리고 있대요. 뭐 소나타라든지 그랜저에도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런 것들이 친환경차가 많이 팔리는 숫자에 찍히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목을 저렇게 뽑은 거는 완전히 기자가 현대차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기다가 그렇죠.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실적을 써야 되는데 현대차 잘 만들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럼요. 못하고 너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 공정의 혁신이 들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에서 이더넷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바꾼다든지 네.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들 현대자동차는 없거든요. 생산 라인에서의 혁신에서 포드의 그러한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 극복하고 있다든지 뭐 기가 프레스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전혀 없이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제가 장담하는데 저가형 전기차 시장으로 못 갑니다. 네. 근데 요번에 피아트에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피아트가 워낙 소형차를 만들잖아요. 15,000달러짜리 전기차 출연시켰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적은 거 모델에다가 작은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모델 2가 정말 피아트처럼 진짜 조만한 차에다가 25,000달러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우리가 봤을 때도 이쁘고 세련되고 멋지고 섹시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25,000달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가 미래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테슬라의 어떤 강점을 자동차 시장에서의 강점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잘 팔리는 건 좋아요. 워낙 지금 전기차가 대세니까요. 대세에서 그래도 그나마 빨리 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은 이 차량에서의 수익률을 지금 공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에서 수익률이 어떤지 그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현대차한테는 중요하다. 미래가 달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는 차를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전략을 친환경차에서는 바꿔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급 차량인 거죠. 그쵸. 전기차에서도 고급화를 하면서 차별화를 두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 오테라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템포가 느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급 차량, 그러니까 테슬라도 보면은 테슬라 모델 S하고 X부터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고가의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서 한 대 팔아서 수익률을 높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델 3를 만들려고 했는데 모델 3 만들면서 프로덕션 지옥 겪으면서 진짜 테슬라 부도날 뻔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저가형 자동차, 그러니까 조금씩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내려가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쉬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허쉬 초콜릿 모델이. 네. 허쉬 초콜릿 위가 그러니까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삼각형. 그렇죠. 위가 뾰족해서 그러니까 적은 수량을 만들어요. 근데 마진율이 높은 것. 이걸 SX부터 시작을 한 거고 점점 모델 3하고 모델 Y로 내려오고 모델 2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져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건강한 자동차의 기업으로서의 발전하는 방향인데 현대차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좀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현대차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자, 데이빗 주님, 오늘 데이빗 주님이 엄청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시대요. 데이빗 주님이. 저희 집 근처에 CCS 충전소에 자주 가는데 요즘 많이 보이는 차가 ID4와 아이오닉 5예요. 폭스바겐과 현대가 미국에서 잘 팔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시네요. 네. 오, 그렇군요. 맞아요. 현대차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EV9 같은 경우 새로 나오는 거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약까지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약이 너무 많이 돼서. 네. 물론 여기는 CCS 충전소라 테슬라가 안 오긴 하는데 CCS 충전소에 아이오닉 5랑 ID4가 많이 보인다. 네네네. 미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다니는 전기차는 테슬라가 압도적이다. 네. 미국 뭐 캘리포니아니까 본진이니까 LA 북부 라크레 센터라는 지역에 살고 계신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섭님과 데이빗 주님 하이브리드는 의미가 없죠라고 네, 역시 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일론 머스크와 주커버그의 이야기 데이빗 주님 머스크가 진다에 500원 겁니다. 거셨어요 데이빗 주님. 블렌덕님은 저희도 하죠. 사행심 조심해서 안 되나? 그 최대 금액을 500원으로 해서 저도 머스크가 진다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도 머스크가 질 것 같아요. 자 블렌덕님 머스크가 그래도 덩치가 있지 이길걸요? 라고 해주셨고 여의도 주민님 일론의 럭키 펀치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얻어 걸리는 펀치로 이길 거다. 그리고 RLFD로 시작하는 아이디님은 누구나 두드려 맞기 전까진 계획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쳐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쓰러지게 될지. 그거는 이제 저커버그가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커버거가 네. 그렇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계획을 하고 막 케이지 집에다가 정원에다 갖다 놓고 주짓수 기술을 막 쓰겠다고 하지만 어이없는 머스크의 럭키 펀치에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오테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뭐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재밌게 봤는데 구독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할 네. 겁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많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다음 주는 목요일이네요. 저희 네, 8월 다음 17일 날. 네, 목요일 날 저희는 라이브를 할 거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가지고 계셨다가 질문해 주시고 댓글로 달아 주셔도 되고 저희가 더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테라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박사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더위 조심하시고 멋집니다. 태풍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태풍 무사히 지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